안녕하세요. 라운드 ASMR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길 봐야 되는구나.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게 돼서 좀 어색어색하지만 오늘은 책을 하나 읽으려고 해요. 책은 동화책이고 제가 오늘 읽어드릴 동화책은 눈의 여왕이라는 책입니다. 네, 눈의 여왕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데르센 원작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못된 악마가 거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흉측하게 보이는 거울이었지요. 악마는 그 거울을 들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신과 천사들을 놀려주려고요. 하지만 하늘이 가까워지자 거울이 부르르 떨리더니 그만 악마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산산조각난 거울은 먼지처럼 떠다니다 사람들의 눈과 마음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차갑고 잔인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어느 작은 도시에 카이와 게르다가 살았습니다. 둘은 오누이처럼 사이좋은 친구였지요. 두 아이의 다락방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들 창문 앞에 장미 화분을 갖다 놓아 멋진 장미 정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장미 정원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함께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날, 할머니가 카이와 게르다에게 말했습니다. 저 눈 가운데 가장 큰 게 눈의 여왕이야. 한밤중이면 도시를 날아다니면서 집 안을 들여다본단다. 그러면 창문에 얼음꽃이 피는 거야. 눈의 여왕이 집으로 들어올 수도 있나요? 게르다가 물었어요.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난로에 녹여버릴 테야. 카이가 큰 소리를 쳤지요. 그날 저녁 카이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커다란 눈송이가 떨어지더니 곱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로 변하는 거예요. 바로 눈의 여왕이었어요. 눈부시게 반짝이는 눈의 여왕은 아름다웠지만 차가워 보였습니다. 눈의 여왕이 카이에게 손짓을 하자 마치 커다란 새가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해 여름 카이와 게르다가 장미 정원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야! 갑자기 카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가 눈을 찔렀어. 가슴도. 그건 바로 악마의 거울 조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카이는 얼음처럼 차가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장미는 벌레 먹었잖아. 그러면서 장미를 꺾어버렸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흉내내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카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게르다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 겨울이 되었습니다. 카이는 광장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썰매를 타고 놀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커다랗고 하얀 썰매가 나타났어요. 거기에는 하얀 털옷을 입고 하얀 털모자를 쓴 사람이 앉아 있었죠. 카이는 자기 썰매를 그 큰 썰매에 묶었습니다. 썰매 두 대는 거리를 지나고 성문을 빠져나가 어딘가로 바람처럼 달려갔습니다. 카이는 무서워졌습니다. 묶었던 줄을 풀려고 했지만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해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썰매가 먹고 큰 썰매 타고 있던 사람이 내렸습니다.
눈부시게 하얗고 아름다운 모습, 바로 눈의 여왕이었어요. 왜 그렇게 떨고 있니? 자, 이 안으로 들어오렴. 눈의 여왕은 카이를 옆에 앉히고 털옷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카이는 마치 눈더미에 파묻힌 기분이었어요. 눈의 여왕이 카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처음에는 얼어붙을 듯 춥더니 곧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여왕이 다시 입을 맞추자 카이는 게르다도 할머니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여왕이 끄는 썰매는 곧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카이는 눈의 여왕의 성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게르다는 카이가 강에 빠져 죽은 줄 알고 울고 또 울다가 봄을 맞았습니다. 카이는 죽지 않았단다. 햇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카이는 죽지 않았어. 제비들도 제재거렸어요. 게르다는 그 말을 믿고 강에 가서 물었습니다. 네가 카이를 데려갔니? 카이를 돌려주면 이 빨간 구두를 줄게. 강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게르다는 강가에 있는 작은 배에 올라타 빨간 구두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배를 묶어둔 줄이 풀리면서 배가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르다는 놀라 배를 멈추려고 했지만 이미 멀리 떠내려온 뒤였습니다. 배는 쉬지 않고 흘러가다 강둑의 작은 집에 닿았습니다. 작은 집에 사는 할머니가 배를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넌 누구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니? 게르다는 할머니에게 카이를 찾아 떠나온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는 이야기를 듣고 게르다에게 맛있는 과일을 주면서 머리를 빗겨주었어요. 너처럼 귀여운 아이를 기다렸단다. 이제 나랑 행복하게 살자꾸나. 그 할머니는 요술쟁이였어요. 머리를 빗으면 빗을수록 게르다는 카이를 잊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정원에 있는 장미를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장미가 카이를 생각나게 할까 봐서요. 게르다는 아름다운 꽃이 가득 핀 정원에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뭔가 잊은 것 같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죠. 어느 날 우연히 게르다는 할머니 모자에서 장미 무늬를 보았습니다. 맞아, 장미. 여기엔 왜 장미가 하나도 없지? 게르다는 장미를 찾아 온 꽃밭을 헤맸지만 어디에도 장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게르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땅에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 장미나무가 쑥쑥 자라더니 꽃이 피어났습니다. 아, 카이! 게르다는 곧장 할머니 집을 나와 카이를 찾아 떠났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눈밭을 깡총깡총 뛰어왔습니다. 게르다는 까마귀에게 카이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어요. 본 것 같아. 그 애가 카이일지도 몰라. 까마귀는 예쁜 공주와 함께 사는 씩씩한 왕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카이가 틀림없어. 게르다는 까마귀를 따라 궁전으로 갔습니다. 왕자와 공주가 자는 침실에는 황금빛 기둥이 세워져 있고 천장에는 반짝이는 수정이 달려있는 방이었습니다. 하얀색 침대에는 공주가, 빨간색 침대에는 왕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왕자의 뒷모습을 본 게르다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카이, 나야. 게르다가 왔어. 게르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깜짝 놀란 왕자가 고개를 돌리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카이가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공주가 잠에서 깨어나 물었습니다. 게르다는 울면서 카이를 찾아 헤맨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자와 공주는 게르다를 위로하고 마차와 장화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게르다는 다시 카이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게르다가 탄 마차는 울창한 숲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마차가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반짝거리는 금빛을 보고
산적대가 소리쳤습니다. 금마차다, 금! 산적들은 순식간에 마차를 둘러싸고 게르다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통통하고 귀여운데 살찐 양처럼 맛있겠다. 산적들은 번쩍이는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안 돼, 안 돼. 그 애를 그냥 내버려둬. 갑자기 조그맣고 까무잡잡한 여자아이가 뛰어들었습니다. 산적의 딸이었지요. 산적의 딸은 닥치는 대로 걷어차고 물어뜯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저 애랑 같이 놀 거야. 내 옷도 주고 내 침대에서 같이 자고 싶어. 저 앤 내 거라고. 산적의 딸은 게르다를 산적 소굴로 데려갔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수프가 부글부글 끓고 장작불 위에서는 꼬챙이에 꿰인 토끼고기가 빙글빙글 돌아가며 익어갔죠. 모두들 배불리 먹고 마셨습니다. 산적의 딸은 게르다에게 자기가 키우는 비둘기와 술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르다는 산적의 딸에게 카이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한밤중에 비둘기들이 게르다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카이를 보았단다. 눈의 여왕이 썰매에 태워 데려갔어. 뭐? 어디로 갔는데? 라플란드로 갔을 거야. 항상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 곳이지. 술록이 잘 알아. 이 말을 들은 산적의 딸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게르다를 술록에 태워 내보내주었어요. 이 애를 눈의 여왕에게 데려다줘. 내 친구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게르다는 술록의 등에 단단히 매달려 달리고 또 달렸지요. 늑대들이 울부짖고 까마귀 떼가 까악거리고 하늘에서는 빛이 번쩍였습니다. 라플란드에 이른 게르다는 초라한 오두막에 사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갈 길이 아직 멀구나. 눈의 여왕의 성은 핀란드에 있단다. 핀란드 여자를 찾아가 보렴. 게르다와 술록은 다시 먼 길을 달려 핀란드 여자가 사는 작은 오두막에 닿았습니다. 당신은 바람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죠? 게르다에게 그 힘을 나눠주어서 카이를 구하게 해주세요. 술록이 부탁했습니다. 내 힘보다 게르다의 힘이 더 크다는 걸 모르겠니? 카이의 가슴과 눈에 박혀있는 악마의 거울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은 게르다밖에 없단다. 게르다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힘을 직접 써야 해. 핀란드 여자가 말했습니다. 게르다와 술록은 다시 길을 달려 드디어 눈의 여왕의 성 앞에 이르렀습니다. 술록은 거기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게르다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서는 술록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게르다는 장화와 장갑도 잃어버린 채 맨발로 눈밭을 달렸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괴상하게 생긴 눈송이들이 마구 날렸습니다. 눈송이들은 눈의 여왕의 호위병이었어요. 감히 여기까지 오다니. 하지만 이제 끝인 줄 알아라. 무시무시한 눈송이들은 꿈틀거리며 게르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게르다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게르다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입김이 점점 커지더니 천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게르다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천사들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투구를 쓰고 창과 방패를 든 천사들은 눈의 여왕의 호위병들을 모두 무찔러 버렸어요. 천사들이 게르다의 손발을 어루만져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게르다는 용감하게 눈의 여왕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벽은 휘몰아치는 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방도 모두 눈으로 만들어졌지요. 성에서 가장 큰 방 한가운데 꽁꽁 얼어붙은 커다란 호수가 있었습니다. 카이는 그 위에 앉아 얼음 조각으로 글자 맞추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추위로 온몸이 검푸르게 변했지만 카이는 추운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의 여왕이 카이의 심장까지 얼려놓았으니까요. 카이는 영원,
영원이라는 글자를 맞추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글자를 모두 맞추면 내게 이 세상 전부를 선물하마. 여왕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글자는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게르다가 들어왔습니다. 카이, 사랑하는 카이, 내가 왔어. 하지만 카이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게르다는 카이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카이의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에 카이의 얼었던 심장이 녹고 악마의 거울 조각도 녹아내렸습니다. 게르다는 둘이 함께 불렀던 장미 노래를 불렀습니다. 갑자기 카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과 함께 카이 눈에 박혀있던 악마의 거울 조각이 빠져나왔습니다. 게르다, 사랑하는 게르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 여긴 너무 춥고 쓸쓸해. 둘은 울고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얼음 조각들도 즐거워 춤을 추다가 영원이라는 글자가 맞춰졌어요. 게르다가 입을 맞추자 카이 얼굴에 생기가 돌고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게르다와 카이는 손을 꼭 잡고 눈의 여왕의 성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는 길마다 바람이 잠잠해지고 햇님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핀란드 여자도, 라플란드 할머니도, 슬록과 비둘기도, 산적의 딸도 두 사람을 보고 기뻐해 주었습니다. 카이와 게르다는 아름다운 꽃으로 단장한 봄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둘은 아름다운 숙녀와 의젓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미가 활짝 핀 다락방 정원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옛날에 함께 부르던 노래를 불렀지요. 되게 따뜻한 사랑의 힘이 얼어붙은 마음을 잘 녹여주는 그런 동화의 이야기였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꿈꾸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안녕. 잘 자요.